자, 그러면 오늘 주도주 섹터인 조선해운 업종을 분석하라. 이걸 같이 가겠습니다. 조선업에 대해서 하나씩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네. 재밌는 얘기가 될 겁니다. 시장 상황은 이제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그죠? 네. 대통령까지 끝냈으니까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을. 앞으로의 이제 업황이니까 유가 상승하고, 그죠? 유가 상승하고 경기 회복에 따라서 조선업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유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한국 조선업의 부활의 날개짓을 사실은 했습니다. 이미 2019년에 46척이 들어왔고요. 2026에 129척이, 2020년인가요? 2021년에 129척이 들어왔고요. 그죠? 2020년도에 46척, 2021년도에 얼마? 예, 129척. 자, 국제 유가가 일단 너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 지속하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그죠? 100달러가 넘는, 지금 119달러까지 갔다가 그래도 어제 아랍에미리트에다 협조를 요청해서 바이든 정부가 증산을 해달라. 그러면서 유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는 침체됐던 경기가 회복세로 가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뭐죠? 예? 조선업황이 회복세를 돌아서고 있다가 이 전쟁이 나서, 그렇다면 한국은 나쁠까요? 2021년에 우리가 226척을, 그 다음에 이제 슬롯이 차고 철강 그 가격이 폭등을 했다가, 이게 중국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이제 하락하는데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후판 철강제 가격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 대표적인 게 보면 철강석 가격 동향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떨어져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철강석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업체별 톤당 2, 3만 원의 철광석이 원가 부담의 국내 후판 3사가 후판 제품의 유통량 판매 가격을 인상해서 이게 후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한테는 불리한 거죠, 업황이. 그죠? 업황이 불리한 겁니다. 근데 수주는 꾸준히 늘어났고, 또다시 이제 카타르가 150척이 예상되는데 1차로 한번 나왔고요. 2차가 지금 20척 정도가 나올 거라고 지금 조만간 임박했다 어쩌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하고 그죠,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가스 공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더욱 유로도 마찬가지로 가스 LNG 운반선을 어디다 맡길 것이냐. 자, 그죠? 어디다 맡길 것이냐. 역시 최고는. 그럼 왜 한국에다 맡겨야 되냐. 그거는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도. 이번 2022년에도 그죠? 일본은 4척인가 3척분이 수주를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9척인가. 이따 조금 있으면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그죠? 그럼 다 쓰리는 누구 하는 거예요? 싹쓰리. 싹쓰리가 대한민국이죠. 그럼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글로벌 발주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죠? 그죠? 이 조선해운에 대한 가장 분석기관이 누구냐 하면 그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 회사입니다. 그죠? 위너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선박 발주량에 대해서 끊임없이 톤수로다가 환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이 작년에는 1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가 수주를 했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큰 배를 못하고 작은 배를 위주로 고가형 배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수주량을 절대적으로 확보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선종 위주로 수주에 나서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조선해운업계 상황이 국내 조선업계에 유리하게 또 싼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죠? 마진이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가 갑니다. 그죠? LNG는 앞으로 연간 60초 이상 더 많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크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니, 러시아에서 진짜 저것만 독일로 통하는 가스 밸브만 잠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했으니까 천만다행이죠.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에너지를 어느 나라에다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현 정부에서 뭐를 했냐면 지난번에 탈원전을 하면서 그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5% 정도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사오는 거를 갖다가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차라리 원전 건설에서라도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다른 나라에 사서 중국이나 뭐 러시아가 그렇게 에너지가 뭐 대단합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그죠? 행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그걸 자립을 할 생각을 해야지 누구한테 의지해 갖고요. 지금 유로가 왜 힘들어지는 거죠? 러시아한테 콕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파이프라인 막아놓고 다 설치해놓고 파이프라인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전기를 의존해서 더 많이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수 틀리면 야 막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행정부에서 그걸 아니라고 내놓는 자체가 웃긴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한번 보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죠? 그럴 바에야 원전을 하나 더 건설해서 의지가 없어야 되죠.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니까. 한국전력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손실이 영업이익 손실이 5조 8,101억입니다. 이걸 누가 감당할 거예요? 다 국민이 세금으로 다 내야 됩니다. 그래도 월급은 올립니다. 한국전력 월급 짱짱합니다. 그죠? 보너스 다 줍니다. 자녀들 혜택 다 줍니다. 적자는 누적입니다. 다 누가? 국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료원들한테 어떻게 해요? 원전 수혜지를 들고 가라고 계속 제가 악을 쓴 겁니다.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거기도 하나 지금 문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클락슨 리서치 회사 쪽에서는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당연히 배에 대한 우선적인 그죠?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우리의 그 장점을 갖다 따라올 수 없습니다. 물론 서서히 따라오겠죠. 그래서 지금 그 비상장 기업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소형 배들도 올해 상당히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배를 중소형 배들도 많이 수주를 받은 거로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인력 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정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 지사 주식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고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다 함께 같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럴 거를 대비해서 우리 유료원들한테 제가 팔지 말고 더 사라. 더 사야 좋은 일이 벌어진다. 계속해서. 우리 유료원들은 어떤 분은 서운해가지고 아니 무료 방송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유료 방송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매주 목요일 날은 무료 방송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또 회사 입장에서 보면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유료원들 서운해도 조금 잘 참으세요. 오늘 같은 건 좋은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죠? 유료 방송을 못하고 무료 방송하니까 서운하셨나 봐.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세 번째, 회사기구가 환경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유리해진 거예요. 또 이 IMO에서는 이제 202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기존에 비해서 30% 이상 줄이지 않으면 배를 운항하지 못한다.
2030년에는 40%, 2050년에는 50 내지 70%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건 심각하죠 진짜로.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알프스산을 보면 옛날에는 다 설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알프스산이요 눈 없어요. 눈 없습니다. 그냥 바위예요. 시커먼 바위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다 눈이 쌓여 있었어요. 참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얼마나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EU에서는 2020년 7월에 작년 7월에 202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를 두고 대형 배는 그죠? 대형은 척당 39만 달러, 2026년에는 195만 달러, 작은 탱커 같은 선종은 적어도 수십만 달러의 부담을 하게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것이 언제 시작된 대형배가 2003년에 시작되는 겁니다. 대세 상승 이후 노후 선박 이제 20년이 됐기 때문에 배들이 노후됐습니다. 20년 동안 배를 운행했으니까. 그 선박 시장은 당연히 확대될 거고 조선업황의 회복은 안 봐도 비디오다. 그래서 우리 유료원들 꾸준히 산 거예요.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뭐 편안하게 들고 가는 거죠. 뭐 문제될 거 있나요? 그렇죠?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고 가니까 좋은 일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LNG 운반선, 또 컨테이너선, LPG 운반선 외에 이중연료 엔진을 전부 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탄소 배출량 규제로 발주사들이 2025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다 이중연료 추진선을 주문하고 있어요. 이중연료. 그것이 회사기 환경 규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경 규제.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갖다 오존층이 파괴돼서 저기 페루 같은 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알프스산에 그저 눈이 없고요. 그것이 서서히 물이 더 차오르니까 일본이 침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사이 공항인가요? 국제선 그래서 매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왜요? 서서히 침몰하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잠겨버리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공항이 잠겨서 운행을 못합니다. 대한민국 영종도 참 섬을 갖다가 다 깎아내려갖고 탁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위치가 높으니까 그죠? 상당히 잘하고 있죠. 참, 모든 허브 공항이 이제 일본에서 어디로 왔다요? 예,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처음 우리나라가 대한항공을 영종도 인천공항을 만들 때만 해도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일본이 물에 서서히 잠기고 있고 우리는요 전 세계 허브 공항으로 그죠? 지금 8년째인가 몇 년째 세계 1등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인 것 같아요. 누가 결정했는지 정부 잘했어. 이 탄소 배출량이 그래서 배에서는 지금 심각하다. 그죠?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전부 다 LPG선, 그 다음에 LNG선, LPG선, 암모니아선까지 가는 겁니다. 자동차도 어디로 가요? 전부 전기차나 수소차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저감장치. 그러면 이 저감장치도 그죠? 연료전지 추진 선박, 하이브리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잠수함 같은 경우도 연료전지 그 수소 그죠? 전지를 쓰는 데도 있고요. 그죠? 전기 그죠? 이 배터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앞으로는 점점 더 한다고 그러죠. 그죠? 이 잠수함도.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핵연료 잠수함을 만든다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완공이 돼 있다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다 배에서도 친환경 선박으로 고효율 그다음에 추진 선박들이 지금 동력 장치부터 있어서 저감 장치 이런 것들을 다 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럼 노후 선박들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수혜를 받을지 여러분은 안 봐도 비디오죠.
다음에 이거 오늘은 만약에 이게 빨리 끝나면 오늘은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죠? 선박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기 추진선,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추진 선박, 그 다음에 오염, 고효율, 하이브리드 선박, 그 다음에 연료전지 추진 선박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2030년까지. 물론 잠수함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군 핵심 전략인 잠수함도 디젤 엔진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곳곳에는 이미 그죠 수소전지라든지 또는 그죠 수소전지는 뭐 가스만 집어넣으면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 배터리로는 2차 전지 배터리는 약하니까 수소전지를 쓴다는 얘기가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거 봤어요. 말년 문제는 이제 핵연료로다 하게 되면 뭐 그거는 뭐 거의 무제한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잠수 작전은 그죠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올 수 있어야 그죠 그게 이제 디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나와서 그걸 연료를 채우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싸우다가도 전쟁을 하다가도 올라와야 되니까 연료가 떨어지면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핵연료 잠수함이 꼭 필요한 거고요. 기술? 예,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강입니다. 독일에서 배워왔지만 이미 잠수함 기술은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그 군사훈련을 하는데 미국도 한국의 잠수함 운영에서 꼼짝 못하고 그죠 지난번에 러시아도 잠수함을 갖고 왔다가 대한민국의 동해에서 그저 끝까지 추격해서 그저 부상하게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배반하는 인간들 있죠. 그죠? 돈도 아직 안 줬어. 대우조선해에서 세 척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돈도 안 줘 저 인간들. 참 그거 손절해야 되죠. 돈 받고 이번에 그 비행기 만들 때 돈 준 거 그쪽으로 돌려버리고요. 돈 주지 말아야죠. 모자라면 더 받아야 되고요. 네 번째, 러시아 선박 수주가 8조를 받았습니다. 조선 빅3가 비상이 걸렸죠. 왜? 저건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거 그저 모라토리움 간다는데 저거 국가 파산 난다는데 어떻게 해요? 유지비만 계약금만 받고 지금 공사 들어가 있는 건데 조선업계 따르면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가 2020년 이후 러시아에서 수주한 선박 규모가 7조 7,800억이라 해요. 다 LNG 선박입니다. 근데 한국을 규제하겠다고. 야, 니네들 그거 팔아먹기 위해서 한국이 푸틴이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 줄 알아? 아니 그거 가스만 그래도 독일에다 가스 배관 설치해서 좋지만 실어 나르는 데는 대한민국의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든 16척인가요? 수주받아 만든 쉐빙선 때문에 돈을 무지하게 버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복한다고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고 있어. 그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고 있어. 정신이 아직도 푸틴이 제정신이 안 돼서 돌아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조선해양이 LNG 3척, 대우조선해양이 3척,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한국조선해양은 지주사기 때문에 그러면 지주사가 3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대형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영향을 받을 것은 당연히 현대중공업하고 그 다음에 현대 3호중공업이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을 겁니다. 중형배는 주로 현대 미포조선이 만들고 있으니까 한국조선해양은 조선해양은 당연히 삼천포니도 4시에 잤어요. 조선해양은 중간지주사이기 때문에 영향을 당연히 받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주사 사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지주사 사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은 지주사 사지요. SK, 두산, 그 다음에 한화, 그 다음에 롯데 이런 것도 지주사 사면 돈이 안 돼요. 예? 그게 갈 때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SK 그럼 많이 갔나요? 지주사 사는 거 아니라고 가르쳐줘도요. 또 그냥 이런 거 사요. SK,
두산, 그죠? 예? 어휴. 맞아요? 뭐 한화, 그럼 두산이 제일 나아. 그다음에 또 뭐죠? 롯데, 롯데 지주 이런 것들 별 볼 일 있다 없다? 없다.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이건 뭐 사가지고 지금 이 들고 왔으면 지금 죽을 맛이지. 몇 년이 이거. 홀딩스하고 지주사는 별로 수익을 많이 못 줘요. 이해 가세요? 우리 유료원들은 하나도 안 사줘. 솔직한 얘기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잉슈님, 예. 그래서 이런 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는 거는 얘기해 주면요.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디 가서 일단 추천받아갖고 전태 들고 와요. 그러면 참, 아, 이거 아닌데, 아닌데. 현대차, 다, 그죠? 현대차에 납품하는 기업. 아, 저는 그래도 저기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뭔 얘기를 해요? 강방천 씨도. 아, 삼성전자 사지 마라. 전투사 사지 말고 대장장이 기업을 사라. 거기다 납품하면 대장장이 기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된다. 저는 끊임없이 방송 나가서도 그렇고 부품주를 사야 된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번다. 굳이 가서 지주사나 홀딩스 이런 거 사지 마라. 중간 지주사는 거느린 게 많아서 실적이 이렇게 좋지 못하다. 그죠? 관계에서 자회사 실적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사는 거 아니다. 가르쳐줘도요. 안 돼요, 잘. 개미들이 몰라서. 아유, 그래갖고 또 가서 한국전력이나 사고요. 그죠? 주변에서 만나면 왜 샀어요? 그러면 아, 한국전력 기업이 좋잖아요. 그래, 기업이 좋아? 영업이익 적자 투성인데 뭐이 좋아? 그러면 아, 그래요? 그때서야 그걸 알아. 왜? 그런 건 안 보고 회사가 그냥 이름이 있으니까 좋은 걸로 알고. 그죠? 여러분들 저거 뭐 사지 말아요?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 사요? 올해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영업이익 적자가 얼마냐면 4분기가 5,500 얼마야? 5,154억. 5,154억 적자야. 그럼 뭐 대우조선해양 왜 살라고 그래? 뭐 지난번에 보니까 애널리스트가 나와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을 거기에서는 증권사에서는 추천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유료원들은 사지 마세요. 대우조선해양 사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나 돼야 3분기나 4분기 정도 돼야 실적 개선이 되지 않을까. 사지 마라. 그랬더니 뭐 싸니까 뭐 이걸 추천한대나 증권사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사지 마세요. 전 노골적으로 그러잖아요. 사지 마요. 누구 사요? 아, 전문가님 누구 사? 아, 현대미포 사지. 아까 그랬잖아요. 영향력도 안 받는다. 에? 중형배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사야지. 돈이 되잖아. 아, 이렇게 가르쳐도 안 돼요. 진짜로. 그리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만 뒤따 사는 거예요. 실적도 부진한데 삼성중공. 에? 그럼 현대미포 샀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 이런 거 샀으면 톤이 벌써 틀리잖아요. 그죠? 톤이 틀리잖아. 이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너 갔냐? 작년 8월에서 갔냐? 가지도 않았어요. 대우조선 너 갔냐? 에? 너 작년 8월에 갔냐? 없어. 수익도 1년 동안 들고 갔어도. 작년에 제가 방송에 나가서 SBS 갔을 때도 꼭 이런 거 사지 말라고 꼭 가서 사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잖아. 1년 동안 뭐 돈이 됐어요. 뭐. 아, 이거 제 말대로 이런 거 샀으면, 그죠? 1년 동안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죠? 돈 벌고 있잖아. 그 왜 자꾸만 안 되는 데를 자꾸 가냐고. 싸니까? 싼 게 비지떡이야. 그래서 조선업계에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에 선박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악성 재고가 되면 어떡하냐? 수천억이다. 보통 통상 조선 수주의 경우에 공정 단계마다 일부 대금을 받고 건조를 마치고 선박을 인도할 때 나머지 대금을 받는 발주사가 조선에 지불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40%, 그 다음에 잔금 60%.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약금 40%, 중도금, 아니 잔금 60%. 그럼 나머지 그러면 그 공사할 때 돈은 어떻게 돼요? 다 은행 대출 받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수급을 한 다음에 수금을 받은 후에 각 건조 단계에 따라 대금을 받아 한두 달 내에 받아야,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한두 달 내에 받아야 하는 대금은 없대라는 거예요. 대출로 나갔으니까. 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러시아 선박 8조가 어떻게 될 거냐, 비상.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의 3척, 대우조선해양의 3척, 그다음 1조 원가량의 LNG 설비 계약. 거기다 누구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또 3척.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작년에 그 푸틴하고 만났을 때 기술 계약을 했었다가 러시아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삼성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 배를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 주려고 갔어요. 근데 그 꽁꽁 얼어버리는 러시아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푸틴이 야, 그러면 그냥 배를 사라. 그래서 결국 배를 주문한 거예요. 예? 유럽선사라고 그래요. 딱 뒤로 돌아서 들어왔어요. 기술 지원하기로 다 계약을 했는데도 거기서 만드는 거로. 어디서 만드는 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야, 그냥 주문하는 게 더 그게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러시아가. 근데 이번에 전쟁이 나면서 우리가 미국 편을 들어가면서 그저 규제를 하니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니까 러시아가 한국도 보복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보복이 문제가 아니라 푸틴은 그렇고요. 어디에요? 항구를 갖다 한국에다가 돈이 없으니까 한국 팔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시장하고 재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팔아먹으려고. 그죠? 항구를 팔으려고 그래요. 블라디보스톡인가? 그쪽 항구를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한국에다가. 그 정도로 재정난에 지금 심각한 거죠. 전쟁은 돈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돈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러시아는 큰일 난 거죠. 자, 그러면서 LNG와 원자재, 조선업계에 불어닥친 우크라발 희비 쌍곡선을 만들었다. 전 세계 에너지 전쟁을 만들어서 LNG 공급망의 다변화가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유로에서 한국 조선해양과 그저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갖다가 반대라는 바람에 합병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지네들이 그저 수주 우선권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로 불리하니까 포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국을 키워주는 게 더 유리했는데. 그죠? 러시아에 콧게 있어갖고요. 러시아에서 가스관 막아버리면 쟤네들 얼어주고. 그죠? 에너지는 그래서 자원화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전기를 사온다고요? 5%는? 나중에 부족할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공장 돌리다가 야, 니네 마음에 안 들어. 전기 중단이야. 공급 중단이야. 되겠습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압박이 커졌죠. 특히나 후판 가격이 협상 난원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상반기에 저장 에너지 이 선박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지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상당히 톤당 가격이 너무 비싸서 작년 상반기에 6월 달까지인가요? 상반기까지가
100톤당 105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해서 포스코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상당히 철강석 값이 작년에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지금 많이 떨어져 갖고 반등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철강주들이 나간 거고요. 어쨌든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예, 다음 뒤에 또 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철강석 가격의 급등세 이후에 후판 가격 인하는 쉽지 않을 그런 전망이라서 이거는 부담이 되지만 대신 요즘에 들어오는 그 선가 문제는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LNG라든 전기라든 친환경 연료 공급은 인프라도 계속 확충하는 거고요. LNG 선박에 맞춰서 그죠? 연료 공급 전용 선박을 건조하고요. 이 기술도 계속 실증하면서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죠. 전기 추진선도 아까 여기 보면 전기 추진선에 비해서 친환경 에너지 추진 선박, 오염 저감 고효율 선박, 하이브리드 선박, 연료전지 추진 선박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죠? 이게 다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가 지금 그럼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죠? 이 악성을 해소시키고 가야 되는데 일단 전쟁이 끝나야 뭐가 되겠잖아요. 과거에도 그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한 번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모라토리움 때문에 천재 투자자들 그 러시아 펀드를 가입했던 전문가들이 노벨상 3명이 만들었던 롱텀 캐피탈이 그래서 부도났던 거예요. 그죠? 아주 펀드 가입했다가 아주 거지됐습니다. 여러분 펀드 가입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보면서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에도 그래서 러시아 펀드 또 작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펀드 가입을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펀드 가입하는 것은 그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그죠?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라. 여러분 죽습니다. 펀드를 알고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자, 또입니다. 이런 그래서 후판 가격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예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조선주의 과거 사례는 어땠나? 같이. 이건 방송에서 안 했던 내용들입니다. 조선주는 1962년 우리나라가 조선공사라는 자체 기술을 건조한 2600톤급의 화물선 신양호가 미국의 ABS 선급 협회 입금 검사로 합격하면서 배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1967년 조선공업진흥법과 기계공업진흥법으로 조선산업을 육성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요. 미국의 리버티선의 배를 부분 제작 기법으로 도입해서 10,000톤급 규모의 건조가 수출이 진행되자 1970년 집중 육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조선주가 그 현대조선소가 옥포조선소, 고려조선소, 지금은 현대중공업이지만 현대중공업이 26만 톤급 초대형 유서진 애틀랜틱 베로너를 건조로 세계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죠? 현대중공업을 만든 정주영 회장이 드디어 대한민국에 한 획을 긋는 일을 벌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영국으로 넘어가서 돈을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우리가 조선소를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해달라. 정말 배짱 하나는 그죠? 아니 뭐 동양인 그 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조선소를 짓는다고. 그럼 수주를 받아서 조선소를 지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당신네들이 아니 무슨 그죠? 저도 그 동영상을 들었는데요. 정주영 회장이 직접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화가 재밌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영국의 금융기업에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뭘 보고 돈을 빌려주냐? 무슨 기술이 있냐? 아, 조선소도 없는데, 아, 조선소를 지면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땅 모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뒤적뒤적 뒤지면서, 그죠? 500원짜리 종이돈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걸 딱 보고 이 거북선을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그 금융, 그죠? 금융계 거물인 영국의 은행장이 하도 기가 막혀. 좋다. 돈을 빌려주는데 단 조건이 있다. 당신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그죠? 그러면 수주를 받아와라. 그러면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드디어, 그죠? 어디를 갑니까? 그리스니 이런 데 돌아다닌 겁니다. 배를 수주 받으려고. 아니 조선소도 없는 나라에서 배를 만들어 대형 배를 만들어 준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누구 찾아갔냐면 바로 오아시스의 가문의 딸이었대요. 우리가 건설업이 이렇게 해외 수주를 하면서 건설업이 잘 나가고 있고 건설만 조금 하면 이거는 충분히 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그 내용을 쭉 설명하니까 그 오아시스 가문의 여사장이 있다가 덜컹 계약을 해주더래요. 좋다. 당신네 그 정도 능력이면 믿고 한번 맡기겠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육지에다가 조선소를 만들면서 육지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최초의 일을 벌린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아시스 그 여 회장님이 너무너무 사람이 좋더라는 거예요. 참 멋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해주고 우리의 그 건설업 이런 것들을 갖다 그 복합적으로 우리 그 현대 그룹 내에 배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을 이제 건설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했더니 흔쾌하게 배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LNG 가스배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어떻게 시작되느냐? 인도네시아의 가스를 70년대에 수입을 해오려고 합니다. 근데 가스를 생산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운반할 수 있는 배가 없어요. 장명환님, 황금세례님, 주렁주렁님 어서 오시고. 그리고 배가 없어요. 배가 없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운반선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배가 없어서 지금 당신네 수출해주고 싶도 없더라. 그럼 좋다. 한국가스공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네가 발주를 해라. 우리가 배를 만들어서 날아가겠다.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날아가겠다 그랬더니 당신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가스반에서 사고 난 거 우린 책임 못 지겠다. 좋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LNG 가스배의 기원이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그죠? 이제 가스배를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발주를 하고 우리나라는 사서 용선 계약을 해서 날라온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의 LNG 가스 전 세계 1등이 된 겁니다. 재밌죠? 이게 조선업의 일화입니다. 참 정주영 회장도 대단하고요. 그죠? 거북이 발바닥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선박 수주가 드디어 되면서 이제 조선주가 어떻게 됐냐 하면 상승 주도주로 갈 때 2003년에 선박 수요가 급증하면서 2007년 주도주로 등장하면서 이제 20년이 된 겁니다. 낙후 선박의 교체 수요는 IMO의 탄소 배출량 규제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2025년부터는 규제가 강화되고 이미 벙커 CU 사용한 배를 벌금을 내는 것과 벌금이 없는 배 가스배 중에서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배를 주문할 때부터 미래를 보고 선주들은 이중연료 엔진 구조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거고요. 이제 내년부터인가요? 2023년부터 이제 유럽에서는 그죠? 탄소 배출량 때문에 벌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IMO보다 한 1년이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2년 앞서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조선업에 수주바람이 분 것은 왜 그런가요? 가스배 만드는 기술은 세계 1위 독보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선주가 갈 때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 그냥 우습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2003년으로 갑니다. 2003년에 대형배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간 겁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얼마나? 자, 2003년부터 이게 주도주로 갔을 때, 대충만 해봅니다. 대충만. 자그마치 8,700%가 날아갑니다. 8,700%요. 네?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얼마나 할까요? 한국조선해양을 보면 되겠죠. 대우조선해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3년입니다. 대충 2003년에 2,440%가 나갑니다. 그럼 삼성중공업은 안 갔나요? 삼성중공업도 역시 10배가 나갑니다. 그죠? 4,500원에서부터 2003년에 4,500원부터 얼마요? 41,354원으로 거의 10배가 날아갑니다. 그죠? 또 대우조선해양을 보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멀리 보고 주도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3년입니다. 2003년에 역시 대우중공업도 얼마를 나갔어요? 대충 816%가 나갑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만든 대형 배들이 지금 낡지 않았을까요? 그럼 벙커C로 쓰던 걸 어떻게 해요? 기름 제일 싼 걸 이거 이제 탄소 배출 규제를 들어가니까 엔진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 나가서 제가 추천했던 게 엔진입니다. HSD 엔진. XTX보다 걔는 부실하니까 얘를 나갔던 겁니다. 돈 안 잃었죠, 여러분? 안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그죠? 차트도 봤어요. 주도주로 간 거. 그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뭐냐? 글로벌 조선사들의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터졌던 겁니다. 한국은 더 유리해진 거죠. 볼까요? 작년 조선 3사가 수주한 물량 46제전, 중국은 고작 6척이고 일본은 전무했어요. 이유는 2년 전에 중국이 가스 엔진으로 만든 2년형의 2년 된 글래드스톤호가 고장으로 태평양 가서 폐선 처리된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프랑스에서 수주한 9척 중 왜? 그때 보통 조선가가 얼마냐면 2,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죠? 이 중국 조선행 후동중화 조선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20%를 깎아주겠다. 그래서 1,800매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완공을 못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에 납품한 LNG선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막았습니다. 우리 완공될 때까지 기다려달라. 당신네 먼저 납품하지 말아달라.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를 한 것이 중국 놈들입니다. 제가 좀 욕을 해서 안 됐지만 그런 어거지. 그래서 완공을 못하니까 한국에서 좀 도와달라. 미쳤습니까? 도와주게. 그죠? 기술 다 유출되는데. 필요 없다. 그러지 말고 배를 통째로 수주받은 걸 맡겨라. 지네도 돈 벌어야 되니까. 그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일본은 화물선 일본 해운 회사인 상선 미쓰이가 대회에서 운영하는 화물선 MV가 와카시호 모리셔스 남동쪽 산호초 바다에 두동강 나서 기름 유출했죠. 이거 보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또 그죠? 지난번에 오션 네트워크의 익스프레소가 자랑하던 배가 풍랑으로다가 하와이 근처 가다가 1,900개의 컨테이너선을 분실합니다.
또 작년에는 스웨즈 운하 그저 자처 사건으로 2018년 9월에 이마바리 조선소에 만든 배로 대만의 에브기본호의 에버그린사가 용선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요. 강풍과 모래폭풍의 사고로 얘기하지만 엔진 고장이라.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1조를 갖다가 소송이 들어갔죠. 결국 7천억의 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천억 배상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또 MOL의 자동차 운반선이 대서양 항해 도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 배에는 포르쉐가 1100대, 벤틀리가 189대, 아우디, 람보르기니 등 고급차 자동차가 3665대에 선적하고 있었고 결국 1조 원대 보상이 책정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다시 손해배상 청구 늦게 연체로 다갔기 때문에 지금 철강값이 올라서 그 배를 만들려면 고객들한테 더 납기가 연기됐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철강값이 올라가서 만들면 고객을 부담시킬 수 있는 손해배상은 더 나올 겁니다. 참 심각하죠. 그래 놓고 이제 핑계대고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자율주행을 한다. 그거 기술 개발했다고. 아, 대한민국에는 없습니까? 일본 엉터리입니다. 그죠? 일본 엉터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다가 무슨 그저 세계에서 발주를 해봤던 데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일본이 지금 경제 폭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짐 로저스가 일본 경제는 도쿄 올림픽을 전후로 아마 굉장히 곤란을 겪을 거다 이렇게 계속 우리 뉴스에다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가장 바보 같은 짓이 제가 늘 그랬습니다. 2020년도에 7월 1일 날 이 미친 짓을 해서 흑자인 나라를 갖다가 발로 차버리고 돈을 버는 것을 막아버린 나라는 미국이 중국을 막는 것, 무역을 보복하는 것은 말이 됩니다. 왜? 워낙 달러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일본은 돈을 버는 한국 때문에 돈을 버는 나라가 발로 차버린다고요? 그 부도나는 게 무진장만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스시마 섬 다 그냥 폭망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90%가. 장사가 안 돼요. 에? 사람 새끼가 없어서. 거기다가 아사히 맥주 어떻게 됐어요? 공장 폐쇄입니다. 그 다음에 소부장 기업들 어떻게 됐어요? 스텔라 케미파 같은 경우에 지금 90% 영업이익 적자, 영업이익이 감소됐어요. 그래도 한국으로 도망온 기업 4개 회사는 그래도 낫지만 지금 나머지 기업들 이번에 그 도쿄 도요타 자동차 생산 중단에 그죠? 철강 부족해서 도요타 자동차가 생산 부진하면 누가 망하는 거죠? 지금 일본 기업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일본의 그 1등 기업 일본 제철이 철강 생산을 엉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대만에 사고 날 때 철도 사고 났죠. 또 영국의 철도 천량이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크랙이 가가지고. 누구 책임인지 지금 책임 소재 때문에. 그래서 작년, 금년 대한민국의 대만에다가 600량 두 번의 수출을 가서 지난번에 대만에서 그 총통이 타면서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현대로템에 수출한 고급 전동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와해 직원님도 어서 오세요. 조선주가 주도주인가요? 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럼 조선사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남으로써 심각한 거죠. 실적은 어떻게 돼요? 자, 2021년 조선 3사 합적이 129척으로 2022년에 수주가 부진할 것으로 예측하는 리포트가 계속 나왔습니다. 작년에. 어느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김 작가 TV에 나와가지고 우리 증권사에서는 내 얘기 이런 거 해도 괜찮은 건가 모르겠다.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우리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조선해양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걸 추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추천 안 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는. 어떤 거로 가라?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을 사라.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저 실적이 129조 리포트가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87%가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2년에는 실적이 부진할 거라 이렇게 예상했는데 오히려 한국조선 2월 달까지의 선박 수주 보니까 1위입니다. 중국과 2배의 격차가 나서 이 영국의 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2월 전 세계 선박 수주가 41척. 41척 중에 16척. 중국이 15척, 2위. 일본이 3척입니다. 그럼 인류의 총 누적이 같은 해 같은 기간보다는 36% 감소했지만 한국이 지금 56척,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카타르 국영회사에 지금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대우조선 해양,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3척씩인가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6척인가요? 근데 이번에는 20척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요. 카타르 국영회사의 수주도 본래보다 더 많은 발주가 예상돼서 알려지고 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가.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양 플랜트를 가져가서 지난번에 모잠비크 프로젝트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발주가 그게 그 뭐라 그래요? 반군들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가 봐요. 경제적으로. 발주 회사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시간이 걸리고 나오면 16척입니다. 예상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앞으로도 더 카타르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이제 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더욱 유리한 국면에 간 거죠. 그러면 카타르가 터지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선박이 더 갈 수.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련들한테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주도주가 그저 많이 가는 게 날아가는 건 아니다. 2003년에 갈 때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무려 4년 동안 가는 겁니다. 2003, 그죠? 2003, 2004, 2005, 2006, 2007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있죠. 뭘 추천하면요. 오늘 뚝딱해서 금년 안에 뭔가 그냥 대박이 나기를 바래요. 멀리 보고 가라. 벌써 이미 많이 올라왔죠. 멀리 보고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다 급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다 얘기를 해보면 다 급해서요. 오늘 뚝딱해서 무슨 100% 먹기를 바래요. 그런 건 주도주가 아니에요. 급등주지요. 주도주는 하나의 업황을 갖다가 이끌어가면서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것이지. 그저 오늘 뚝딱해서요. 2003, 2004, 2005, 2006, 2007년까지 무려 5년 동안 간 거예요. 다리님도 어서 오세요. 그런 걸 여러분이 본다면 멀리 보고 들고 가면 돈이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개인 큰손인데 보니까 자기 재산을 모두 다 조선업에다가 다 질렀더라고요. 뭐 그런 건 좋지 않아요. 왜요? 조선업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도주가. 그래서 골고루 여러분들이 업황에 따라서 골고루 잡는 것이 주도주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는 어떻게 돼요? 잘못하는 게 뭐죠? 일단 사면 몰빵입니다. 먹지도 못하는 빵에다 몰빵. 첫 번째. 두 번째 뭐하죠? 신용 미수 걸어요. 세 번째 뭐하죠? 물타기를 떨어지기면 무조건 물타기하고 올라가면 본전 찾았다고 자릅니다. 아니 본전에 자르려면 왜 주식하는 거에 고생해갖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본전에 주식을 팔려면 왜 주식을 하냐고요. 고생해갖고. 은행에다 가만히 놔두면 이자라도 주는데. 고생해서 본전 오니까 잘라버리고 있어. 그죠? 그거 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가는 놈을 더 들고 가야 돈이 되는 건데. 떨어질 땐 잘 사면서 올라갈 땐 못 사.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꼭 반대로 하니까. 청개구리띠가 너무 많죠. 왜? 그게 공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수주받은 것이 제가 뉴스에서
그죠? 올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준으로 삼성중공업이 4척, 대우조선해양이 12척, 해양 플랜트까지, 컨테이너선 6척, LNG 운반선 5척, 현대중공업이 LNG 6척, 컨테이너선 35척, PC선 2척, 로로 자동차 운반선 2척.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또 무슨 게 보이나요? 자동차 운반선 로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번에 포르투갈 옆바다에서 일본 배가 어떻게 돼요? 불타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운반선은 누가 하나요? 누가 해요? 여팡을 내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천기누설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 아무 없을 거예요. 누구예요? 현대 글로비스가 현대차를 운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이란 외국계 유명한 회사들도 일본에도 안 맡기고 거의 일본이 독점했습니다. 저 불났는데 누가 계약? 그래서 한국의 글로비스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왜요? 불났습니까? 과거에 현대차를 4,000대를 갖다가 운반해 갔고요. 뉴욕 앞바다 가서 일본 평형수가 부족해서 일본 배를 피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기름 유출을 안 했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배를 갖다가 용접기로다가 잘라가지고 결국 기름 유출도 안 했고 차 다 빼놓고 사람 하나도 안 죽었고요. 그래서 넘어져 있던 게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기름 빼고 그래서 다 해체시켜서 이제 끝난 겁니다. 일본 배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바람에 그걸 피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이걸 보고 역시 한국은 대단하다. 그래서 로로선을 갖다가 운반하는 자동차 운반선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현대차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외국계 유명한 이름 있는 자동차 고가형 자동차도 올해 계약이 2건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했거든요. 이런 걸 하나 둘씩 다 일본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 정도로 우리나라 기술이 아주 좋다. 우리나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멀리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지는 거예요. 당장만 생각하지 마요. 멀리 봐요. 그래서 클락슨 신조선 지수가 지난달보다 0.47포인트 상승한 154.73포인트 기록하고요. 15개월 연속 상승했어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멀리 보면 2003년에 주도주로 갔는데 5년 동안 갔으니까 지금 그렇게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이게 모든 것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철강도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뭐가요? 조선과 같이 가는 겁니다. 선정별 선가를 보려면 초대형 유조선 1억 1,500만 달러, 스웨즈 막스급 유조선은 7,700만 달러, 17만 4천 톤급 LNG선 이게 2,200억 같습니다. 2007년에 아마 그 정도 갔을 거예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2억 1,800만 달러를 다 1,100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충 2,400억입니다. 그럼 올랐다는 거예요. 2,400억. 조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저가 수준 논란을 일으켰었잖아요. 46척 받을 때만 해도. 그죠? 제가 방송 나갔을 때만 해도 저가 수준 논란이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무진장 올랐죠. 1,800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얼마예요? 2,400억.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멀리 보면 돈이 보이는데 그냥 급해. 빨리 먹으려고. 뭐든지 빨리 먹어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공부를 그럼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그죠? 조선 3사와 관련 기업들. 자, 조금 쉬었다 갈까요? 조선 3사와 오늘 소학주 나갑니다. 추천주 하나 나갑니다. 조선 3사와 관련된 기업의 전망을 같이 보겠습니다. LNG 가스 친환경 원료 공급을 인프라가 이제 확정됐죠. 조선주가 상승한 다음에 당연히 가스배가 장착할 화물창이 필수적이고요. 그죠? 배를 만들어 들어가는 철강 후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아울러 거기에 용접회사, 인테리어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프랑스가 화물창의 그 갑질인 프랑스 선급 GTT사가 화물창에다가 엔지니어링을 끼어 팔기를 해서 대규모 과징금을 물은 적이 있어서 철퇴를 맞은 적 있죠. 그런데도 지금도 걔네들이 결국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걔네들이 아마 유럽 선사의 저희는 94%인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능력을 갖다가. 그래 우리나라의 한국조선해양하고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을 갖다 강렬하게 반대한 측이 여기 아닌가. 제가 그냥 추측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합병을 해버리게 되면 지네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수주금액을 팔 때마다 로열티 5%를 2천억을 팔게 되면 5% 100억씩 돈을 받아간 겁니다. 화물창 때문에. 그게 화물 그 액화 천연가스를 액화로 하기 위해서는 영하 163도의 그죠 튼튼한 화물창이 있어야 됩니다. 세경김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LNG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연구를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만든 것이 무슨 문제가 됐냐면 화물창에 이슬이 맺혔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슬이 맺힌 것은 위험하니까 이 발주하는 회사들이 한국의 화물창 만드는 그거 갖고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그걸 아마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에 미친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배가 있으면 이 가스를 갖다 그죠 채울 수 있는 화물창을 만드는 거거든요. 아직 안 꺼졌나? 안 꺼졌나? 왜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서 화물창을 만들면 그것이 이제 관도 그렇고 그게 이제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의 화물창을 만드는 대표적인 게 한국 카본하고요. 그죠? 카본하고 또 하나가 동성 하인텍이죠. 근데 이번에 기술 개발한 게 뭐냐면 여기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LNG 전기 친환경 연료를 확충하면서 이 LNG 선박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서 고망강간 신소재를 개발해서 화물창을 갖다 영하 253도인가요? 256도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고망강간으로 개발하면서 이제는 이 256도인가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거꾸로 이제 수소를 갖다 하올 때 이거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이 253도인가요? 이걸 가져오지 못하면 결국 로열티를 한국에다 바쳐야 됩니다.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로열티를 바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화물창보다도 더 이게 더 공간이 널찍하고요. 보관하기도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고망강간으로다가 이 망간을 개발한 기업이 또 누구냐면 포스코잖아요. 그래서 고망강간 화물창을 만들어서 이제는 GT사가 울고 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 개발을 한 겁니다. 그죠? 굉장히 기술 개발해서 좋은 일입니다. 그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갖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죠? 그럼 과연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나? 그죠?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지주회사로, 중간 지주회사로 한국조선해양. 그죠? 여기 이제 일본이고. 그죠? 두 번째가 누구의 대우조선해양. 세 번째가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사야 되느냐? 저희는 우리 기중에서 이제 중간 지수 현대중공업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중형 컨테이너선, LPG선, LNG선을 만드는 LNG선도 만듭니다. 예, 그 다음에 대형 현대 3호중공업. 이게 3호중공업은 베트남에도 있어요. 저기가. 예. 그죠? 그래서 여기에 현대 3호중공업이 또 있고요. 이 세 개 회사가 있는데 매출은 조선이 85.45%, 해양 플랜트가 6.65%, 엔진 기계가 3. 여기 뭐가 있냐면 엔진 기계가 힘센 엔진이 있습니다. 힘센 엔진.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갖고 오죠? HSD 엔진에서 엔진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번에 해양 플랜트가 너무 만들어 놓고 안 팔려갖고, 특히나 삼성중공업이 어려웠던 것은 브라질의 해양 플랜트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갖다 주는 바람에 3천억인가요? 3,500억인가? 그걸 물어주는 과정에서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번에도 해양 플랜트 들어가는데 얘는 빠졌고 한국조선해와 대우조선해이 합작으로 지금 브라질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확정적인 거로 알고 있는데 얘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자, 네이버하고 오늘 드디어 올라오나요? 네이버가 많이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카카오. 아직은 모릅니다. 제가 추세 전환할 때까지 전문가님 사야 됩니까? 모릅니다. 할 때까지 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둘이 같이 추세 전환할지는 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관련 기업들이 그러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죠? 또 대우조선해양 아직 얘들은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아직은 희박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그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죠? 그냥 안 빠졌죠. 그 현대미포조선 잘하고 있고요. 얘는 뭐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최고 상승 업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들이 관련 기자재로다는 관련 기업으로 조선기자재가 세진중공업, 인화전공, ST중공업, 대우조선의 대양전기공업, 한라MS, 그 다음에 철강업체는 동국제강, 현대제철, 포스코, 후판 하니까요. 그 다음에 HSN, 케이프, 조선선제, 한국화분, 동서 인화전공 여기도 있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성광밴드, 뭐 NK, 삼형엠텍, 오리엔탈전공, 태광, 이것이 다 하이로 코리아까지 이게 다 조선 기자재들 기업입니다. 조선 선제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이 보면서 이 조선업계에도 이제 일본에서 지난번에 포르투갈에 배를 갖다가 운행하다가 그죠? 로로선이라고 그러네. 로로선이 결국 어떻게 해요? 화재가 나면서 엄청난 돈을 물어주게 생겼지만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거는 관계없이 우리가 자율주행을 지금 한다. 아휴, 그걸 핑계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율주행을 강조했는데요. 대한민국엔 안 하나요? 당연히 또 합니다.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이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운행을 하고 있어요. 자율운행 시스템에서 1단계 선언의사. 그래서 1단계는 여기 안 썼나? 자율주행에서 선언의사 지원, 2단계는 원격 제어, 3단계는 최소 인원과 장애 예측, 원격 제어 자동화 4단계는 완전 무선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자율주행이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해적에 대한 피해를 갖다 어떻게 막을 것이냐예요. 국내에서 운항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해외로 나갔을 때 과연 자율주행차 배가 침범을 했을 때, 해적이 침범했을 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아이디어를 낸 것이 뚜껑을 덮는 삼성중공업에서 만든 것이 거북선 모양이었습니다. 위에 거북선 모양.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 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은 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도 운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현대, 그래서 그걸 스마트 원격 자율 시스템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 자율주행의 붐이 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올해 4월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참여도가 너무 저조하다 이런 얘기가 정부에서, 그래서 2차로다가 또 안건을 냈다 그러는데 뭐 4월 달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은 그래서 스마트 원격 자율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요. 현대중공업은 가상 솔루션을 통해서 자율 운항 시스템을 영국 로이드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스마트십 솔루션 DS4라고 그래가지고 자율주행을 개발해서 열심히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한번 했다가 그 화물창 기술을 갖다가 제대로 그 만들지를 못해서 그 이슬이 맺히는 불합리한 기술 때문에 잘 안 됐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기술력이 어떻게 인정받고, 가장 핵심은 그거라고 그래요.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서 발주사들이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허용을. 그래서 우리 거 써도 좋다. 그죠? 이것을 해줘야만 갈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느냐. 화물창 기술인 솔리더스 개발을 해서 영국 로이드사로부터, 이게 로이드사 인증회사인가 봐요.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KLT 2016년 설립한 가스공사와 조선 3사, 한국카본 등이 설립한 곳으로 학계까지도 연결돼서 화물창 기술을 이전받으며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그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발주사들이 인정을 하고 하자가 없을 거다는 인정을 해줘서 설치해도 좋겠다는 이런 주문이 와야 된다는 거죠. 아, 우린 불안하니까 거기 거 하지 마시고 한국 거 하지 마시고 프랑스 GTX 거로다가 설치를 해달라.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랬는데 이번에 고망간간 기술을 개발해서 253도까지인가요? 256도까지인 것 같은, 그것은 더 기술력이 뛰어난 거라서 오히려 발주사들이 오히려 그죠? 수소를 갖다가 운반해 올 때도 뭐 카탈에서 수소 운반하는데 그냥 직접 거기다가 액화를 해서 들고 올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그래요. 대우조선해양에서 같이 한 건데요. 그다음 고만강가는 뭐 다 포스코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일본은 지금 철강 기술이 대한민국 포스코를 못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까도 얘기했던 영국의 천량에 대한 전동차 크랙 가는 부분 책임 소재 때문에 운행을 못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그래서 문제가 돼서 사고 난 것이 대만의 전동차 사고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2번에 걸쳐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600량씩. 그래서 지난번 대만 총통도 타면서 최고다. 아, 근데 갑자기 물이 샌 거예요. 전동차에서 비가 오는 날. 난리가 났죠. 한국 기술 엉망진창이다. 알고 봤더니 부품 납품 그 중국에서 납품을 했는데요. 그게 에어컨이었대요. 에어컨이 중국에서 싼 거로 납품해 줬는데 그게 물이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놨어야 했는데
구멍이 막혀 있었대요. 그래서 역류해가지고 전동차 안으로 물이 떨어져 갖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 중국 기술이 엉망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한국 전동차는 지금 뭐 거기만뿐만 아니라 다원 스위스도 이집트에 전동차를 수출할 정도로 대한민국 전동차 기술은 그죠? 특히나 철도 사고가 안 납니다. 우리나라 철도 사고 잘 안 나잖아요. 그죠? 옛날 기술이 없을 때나 이집트에도 철도 기술을 그죠? 일본이 공을 들여서 이집트 철도 수출을 하려고 했던 것도 역시 대한민국 수출하면서 대아티아이가 가서 기술 이전을 해줬고요. 그죠? 제어 장치 같은 이런 걸 다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대아티아이가 뭐죠? 다원시스가 전동차를 수출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을 거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역시 K9 자주포를 팔게 된 겁니다. 일본 기술을 못 믿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또 갑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살 것이냐 고민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조선업에 대한